이제 김영미 작가님의 두 작품 카르마와 자유인을 여기 실물로 직접 감상하면서 볼 차례인데요. 먼저 첫 번째 작품 카르마 먼저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종이에 유화로 그린 작품이고요. 이 그림에는 작가님 본인의 자화상이 담겨 있습니다.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? 혹은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셨나요? 라는 질문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, 제가 이 그림을 맨 처음에 봤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이 인물의 눈이었어요. 눈이 굉장히 우수에 찬 아련한 눈빛으로 보였거든요. 특히 뭔가 빛에 반사되어서 반짝반짝거리는 그 눈빛이 좀 눈물이 맺힌 눈 같기도 하고, 그래서 뭔가 인물이 지난 날을 회상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초반에 받았습니다. 또 이제 제가 이 인물과 대화를 나눠본 것은 아니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개성이 흘러넘친다라고 느꼈어요. 동그란 안경도 그렇고 이 우수에 찬 눈빛도 그렇고,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되게 피부도 약간 좀 거칠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. 뭔가 세월의 흐름이 나타나지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, 또 되게 입술이 앙 담은 입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. 이러한 모든 요소들에서 이 한 사람의 개성이 느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 어딘가를 바라보는 듯한 저 눈은 과연 어디를 보고 있는 것일까요? 혹은 어딘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멍을 때리면서 지난날의 어떤 삶을, 과거를 추억하고 있는 걸까요? 그리고 제목에 대해서도 한 가지 좀 언급을 해보고 싶은 게, 제목이 카르마잖아요. 카르마 하면 약간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 카르마라는 단어 자체는 긍정도 부정의 의미도 둘 다 아니라 그냥 행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하기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나왔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, 또 그 결과가 또 다른 행위로 이어진다고 해서 카르마를 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제목이 카르마고 이 그림이 자화상이니까 작가님이신 이 김영미 작가님이 화가로서의 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림이 아닌가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. 다음 그림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이 작품도 상당히 흥미로운 작품인데요. 김영미 작가님의 자유인이라는 작품입니다.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거는 좀 되게 파란 바탕색이었어요. 되게 탁하지 않고 좀 속이 좀 뻥 뚫리는 듯한 맑은 파란 계열의 색상이 좀 눈에 띄었고요. 또 이제 파란 색깔 하면 연상되는 게 약간 하늘이나 바다와 같은 좀 넓고 자유로운 광활한 자연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제목이 자유인이고 또 바탕이 색이 파란색인 것을 어느 정도 연관지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작품에서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수염이 난 인물인데요. 다리가 되게 짧게 표현이 되어 있고, 뭔가 책 같은 데 위에서 다리를 막 이렇게 약간 춤을 추는 것처럼 발을 놀리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, 되게 조그만 몸을 가지고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어딘가 좀 유쾌하기도 하고, 뭔가 어느 동화책에서 본 약간 난쟁이 엘프 같은 느낌도 좀 들고, 그래서 되게 재밌게 본 작품입니다. 그래서 인터뷰에서 작가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작품을 너무 무겁게 바라보지 말고 즐겁게 동화된다라는 느낌으로 그림을 감상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. 사실 이 말이 저는 되게 인상이 깊었었는데요. 사실 그림을 보다 보면 도통 이해가 안 가는 그림도 분명히 만나고, 또 그림을 감상하려면 반드시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하나? 라고 하는 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해요. 그런 관념이 실제로 존재하기도 하고요. 그래서 그렇게 좀 그림 감상을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상당히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. 좀 전시회에 갔다가 기가 죽고 온 경험도 있었던 저입니다. 하지만 작가님께서 직접 즐겁게 동화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박준석 작가님의 트랜슬레이트 작품을 한번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. 우선 여기 보시면 되게 귀여운 테디베어 인형이 그려져 있어요.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? 제가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감정은 되게 오묘하다, 그리고 되게 안 익숙한 것 같은데 또 동시에 또 좀 익숙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. 그래서 왜 익숙한 느낌이 들지?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 체크 패턴 때문이었던 것 같더라고요. 잘 보시면 체크 무늬가 이 원근감을 살려서 그려져 있어서 테디베어가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
특히 이 테디베어의 이 볼록해지는 부분에서 이 사각형이 약간 이렇게 쫙 느려진 것처럼 표현되는 거 보이시나요? 문득 이걸 보면서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배웠던 오바트가 떠올랐는데요. 그림을 보면은 그림이 마치 약간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그림들이 있잖아요. 어렸을 때는 그런 그림들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친구들끼리 막 인터넷으로 착시 그림 찾아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. 오랜만에 박준석 작가님 작품 덕분에 추억을 좀 회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. 네, 다시 작품으로 돌아와서 작품 이름이 Translate예요. Translate라는 단어에는 뭐 번역하다, 통역하다라는 뜻도 있고 무언가를 다른 형태로 옮기다, 바꾸다 혹은 현실화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. 박준석 작가님께서는 이 Translate를 아예 시리즈로 작업하시다고 합니다. 또 이제 인터뷰 영상을 함께 보고 나니까 예술을 기반으로 되게 폭넓은 영역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님인 것 같아요. 특히 요즘 거의 새로운 예술의 형태라고도 볼 수 있는 뮤직비디오 작화에도 참여하신다고 하고 또 이상봉 디자이너님과의 콜라보도 하시고 되게 인상이 깊은 것 같습니다. 특히 주목해 볼 것은 평소에 흑백으로 작품을 많이 그리셨는데 박준석 작가님께서 이번에는 여러 컬러가 가미된 작품으로 찾아와 주셨다는 것인데요. 보통 화가가 자신의 인생이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그들의 작품에도 그 변화된 분위기가 반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. 새롭게 다채로운 색상을 가미한 이번 박준석 작가님의 작품에서 그 변화를 함께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이선아 작가님의 생명의 소리 작품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작품은 원본이 아닌 디지털 프린트 작품입니다.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올라오셨나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림에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기분 좋게 요란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처음에 떠올랐어요. 지금 되게 화면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. 되게 뭐 빨강색, 파랑색, 초록색, 노랑색, 온갖 원색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느낌이고 또 이제 뭐 강렬한 되게 원색의 파편 같은 것들도 여기저기 있는 느낌이고 뭐 자세히 보면은 낙엽처럼 보이는 것도 좀 군데군데 있는 것 같고 나비의 날개처럼 보이는 것들도 좀 중간중간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제 그림 위쪽으로는 이렇게 막 튀어오르는 파편들도 막 있어서 진짜 그림이 마치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온갖 것들이 마구 섞여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또 막 이상해 보이지는 않아요. 오히려 각각의 파편들이 자신의 개성을 마구 뽐내면서도 주변과 서로 잘 조화를 이루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약간 개인적으로는 온갖 신나고 재미난 것들이 한데 모이면 이런 느낌일까?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. 이 작품의 제목이 생명의 소리라고 하는데요. 뭔가 제목을 알고 나서 작품을 다시 보니까 온갖 생명들이 되게 요란하게 생명력을 내뿜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이선아 작가님은 동양 철학 중에서도 장자에서 많은 영감을 얻으신다고 하는데요. 나비의 꿈과 관련된 장자의 유명한 일화 다들 아시나요? 장자가 나비가 되는 꿈을 꿨다가 깨니 자신이 나비가 된 꿈을 꾼 것인지 나비가 장자가 된 꿈을 꾼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죠. 이 이야기는 이야기 그대로 사람과 자연물이 하나가 되는 무라일체를 뜻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선아 작가님도 그림을 그리실 때 그림을 그리는 과정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경험을 즐기신다고 합니다. 캔버스에 붓으로 자유롭게 유영을 하고 물감을 섞는 과정에 온전히 몰입을 하면서 그 모든 작품의 과정 자체와 하나가 된다는 경험을 한다는 게 뭔가 듣기만 해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기분이 드네요. 또 영상에서 오방색을 즐겨 사용하신다고 언급을 하셨고 또 생명소통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이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사실 저도 명상이랑 그림 그리기를 가끔 하는데요. 이거를 하면서 마음의 아픔이 치유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이선아 작가님의 그림은 그리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림을 보는 사람의 마음도 되게 맑게 치유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작가님의 두 작품 실물로 감상하시면서 함께 느낌 나눠보는 시간 가져볼게요. 여기 1월 부상도 1 작품이고 1월 부상도 월 작품입니다. 두 그림 다 맨 처음에 눈에 띄는 게 굉장히 큰 강렬한 태양과 달이 그림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네요. 그래서 굉장히 시선을 확 사로잡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. 여러분은 먼저 첫 번째 그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되게 강렬하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좀 포근하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. 1월 부상도 1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가장 먼저 시선이 가는 건 역시 태양인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 이 태양이
이 주위로 어슴푸레한 붉은빛이 돌면서 훨씬 강렬한 그 빛을 발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이 태양 주위를 형형색색의 구름이 감싸고 있는데요. 이 형형색색의 구름이 되게 전통적인 민화 느낌인 것 같으면서도 또 현대 방식으로 좀 표현한 구름인 것 같기도 해서 되게 독특한 느낌이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시선을 조금 더 아래로 좀 가져가 보면요. 소나무가 있는데요. 자세히 보시면은 소나무의 그 솔 하나하나가 굉장히 촘촘하고 꼼꼼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아주 거대하고 고즈넉한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태양이랑 겹쳐져 있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데요. 또 그 아래에는 뾰족뾰족한 산맥이랑 물줄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. 그림 상하에는 약간 고전풍의 약간 가구 같은 데서 혹은 벽지 같은 데서 볼 법한 이런 띠 같은 것이 둘러져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다음 작품 1월 부상도 월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작품이 마치 쌍둥이처럼 비슷한 것 같다가도 또 조금씩 다른 점들이 분명히 있어요. 이 1월 부상도 월 작품을 보면은 이 달에서도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예전에 과학 시간에 저 달에서 새어나오는 빛을 달물이라고 배운 적이 있는데요. 그런 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. 아무튼 그리고 그 다음에 달 옆에 있는 구름들은 태양이랑 비슷한 것 같지만 확실히 달의 빛이 좀 더 은은하다 보니까 훨씬 채도가 낮은 구름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. 아무래도 달이 은은한 빛을 발산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. 또 이제 나무를 보면은 태양 아래에 있는 저 나무는 영상에서도 뽕나무라고 언급이 되었죠. 그리고 이 또 하나 다른 점을 볼 만한 것이 나뭇가지 잘 보시면은 달 아래쪽에 나뭇가지가 달을 살짝 가리고 있어요. 보통 우리가 달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약간 좀 밤이나 새벽, 좀 은밀함, 좀 어두움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. 이 은근슬쩍 가려진 저 달의 부분도 달의 특성을 굉장히 잘 반영한다고 느꼈습니다. 사실 태양과 달은 참 많은 화가들이 영감을 얻는 소재입니다. 그림에서 뿐만이 아니라 노래나 시, 영화와 같은 다른 예술 장르들에서도 이런 태양과 달에서 영감을 얻은 예술 작품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. 일상에서 늘 보기 때문에 엄청 가깝게 느껴지다가도 막상 생각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양과 달을 우주에 가서 실제로 가까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또 굉장히 멀리 느껴지기도 합니다. 이러한 태양과 달을 이혜원 작가님의 화풍을 통해서 만나보니까 느낌이 또 색다른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해서 강렬하면서도 차분한 내담 이혜원 작가님의 1월 부상도 1과 1월 부상도 월의 작품을 살펴봤습니다.